안녕하세요. 2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시장 급락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하는 모습이었고 장 중반이 되면서 급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째는 우크라이나 지역적 리스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 두 가지인데요. 미국 시장을 금요일날 하락시킨 거는 그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해석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가 올림픽 기간에 기습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48시간 내에 다 철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중재를 나섰지만 실패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이 6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했는데 얻은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푸틴 입장에서는 뭔가 아마 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푸틴은 지난번 크림반도도 그냥 한순간에 점령해버렸잖아요. 군대 다 갖다 놓고 철수해버리면 아마 입지가 굉장히 난처할 거라 생각해서 뭐 어떤 조그만 국지전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특히 이번 주가 미국은 또 만기예요. 만기. 그러니까 만기의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7.5%가 나왔죠. 전년 대비 7.5%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 7.2에서 7.3을 벗어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 해석이 되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다, 통제 범주를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 범주를 넘어서 금리 인상해도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 거다. 그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지.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안정을 취하던, 금리를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일정하게 유지해서 올리던, 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는데, 금리를 일단 올리고 그 다음을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된 소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타임을 놓쳤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작년 초에 했어야 되거든요. 늦어도 작년 우리나라 8월 할 때쯤에 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잘 대응한 거죠. 대응을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빠른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벌써 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해서 뭐 7개월째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시장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했다면 지금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어떤 그 결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시장 해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짐으로 인해서 미국의 연준이 행동을 못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경제가 완전히 폭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세계 1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한번 터져버리면, 제대로 터져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될지 참 우려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라이브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3월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문제가 돼버리면 연준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정도에
금리 인상 하는 게 좋다. 늦어도 1월 정도 하는 게 맞다. 아니면 비상 소집을 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아까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보좌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조만간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터져버리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이게 참 난감한 상태로 연준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은 완전히 판단 미스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1.4%, 그 다음에 나스닥 2.7% 빠졌네요.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제가 여기서 요거는 의미가 없다. 요 고점과 요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음봉 두 개가 터진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제가 똑같은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봉이 터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밤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 흐름으로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한 2%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향후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가가 4% 급등을 했어요. 이것도 좀 문제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슈 연장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문제가 되면서 이 러시아가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 원유 생산의 전 세계의 10%를 생산하고 있어요. 1000만 배럴, 일일 1000만 배럴을 만들고 있는데,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가 만약에 공급이 안 돼 버리면 유가는 공급 문제가 생겨서 올라요. 물론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미국이 증산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유가의 패권싸움일 수도 있어요. 미국이 그 셰일가스 때문에 항상 골이 아프잖아요. 그럼 셰일가스를 살리는 방법은 산유 중에 하나를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만큼은 셰일가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타겟이 돼버린 거죠 이번에. 러시아가 먼저 일을 저지르니까 잘 걸렸어 이렇게 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어쨌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유가가 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유가가 뛰면은 유가 뛰었어 뭐 이러고 끝날 상황이 아니죠. 유가는 또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요거예요. 유가가 요 80,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74불부터 여기까지가 88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81불 정도의 평단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7.5%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평단가가 얼마냐면 1월달 기준으로 최저점이요. 요거 저점이 86불이고요. 최고가 94불이에요. 그러니까 90불이에요. 90 평단가가. 10불이 더 오른 거잖아요. 10%가 더 오른, 한 13, 4%가 더 오른 거예요. 더 올라와 버리면 인플레이션이요. 어떻게 될까요? 3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하 8.7에서 8.7, 아니 7.7, 8 정도에서 8.1 뭐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 결국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유가가 도움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리스크가 진행되면 유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는 뭐 골드만삭스는 100불 얘기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0불 얘기하는데요. 저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게 114불인가 돼요. 일단 거기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뭐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코스피 2700 지지 가능할까? 지금 그 2747이에요. 예,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점 2590일까지 갔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뭐 지지력 2700이 일단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방경 직성이 여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또 보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나가는 길목의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추가로 또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수급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LG엔솔을 한 2조 5천억을 샀어요. 예, LG엔솔에는 집중을 했는데 다른 종목도 파는 상황이라서 수급이 좀 이렇게 엇갈린 상황이다, 이런 해석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약간 불안한 양상이라서 2747이지만 2700을 지지려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